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시린무릉 통증으로 밤잠을 설치면 고통받고 계십니다. 병원에서도 나이 탓만 하니 마땅한 해결책 없이 답답함만 커져갑니다. 하지만 부엌의 흔한 식재료를 올바르게 먹으면 통증은 기적처럼 사라집니다. 정확한 비법으로 드시면 20년 전에 튼튼한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찬바람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만 되면 무릎이 시리고 쑤셔서 밤잠 설친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이 날씨가 춥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라는 말만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아이고 무릎이야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오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공포처럼 다가오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아침에도 세수하고 거울을 보며 깊어진 주름과 칙칙한 검버섯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소용없고 레이저 시술을 받자니 비용과 부작용이 걱정되어 포기하셨던 그 마음.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믿기 힘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79살 박정임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박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 추운 겨울 내내 침대에만 누워 계셨고 얼굴은 기미와 검버섯으로 가득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도 없이 찬바람을 뚫고 아침 산책을 다니실 만큼 관절이 튼튼해지셨고 피부는 20년은 젊어 보일 정도로 환해지셨습니다. 병원에서도 믿을 수 없다며 3번이나 다시 검사를 했을 정도였죠. 도대체 이 혹독한 겨울에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집 부엌에 흔히 있는 두부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그냥 드시지만 사실 두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천차만별입니다. 의사들도 깜짝 놀란 두부의 효능을 200% 끌어올리는 비법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주의 사항까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소중한 정보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줄 위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무릎 통증은 단순히 뼈가 늙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인 근육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근감소증이 진짜 범인이거든요. 우리 몸의 근육은 40세가 넘으면서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서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남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찬바람 부는 겨울에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관절 주변을 꽉 잡아줘야 할 천연 보호대인 근육이 사라지니 뼈와 뼈가 부딪히고 염증이 생겨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저 나이 비방하니 탓만 하니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생기는 이유가 단순히 겉피부가 늙어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의 원료가 바로 단백질인데 몸속에 단백질이 부족하니 피부가 푹 꺼지고 턱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하는 비싼 크림을 아무리 발라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벽에 금이 갔는데 겉에 페인트만 덧칠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인 안쪽 기둥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을 덮어도 금세 다시 무너집니다. 많은 화장품 회사들은 이 사실을 절대 말해주지 않죠. 그들은 여러분이 비싼 제품을 계속 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숨겨진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지방도 많은 고기 대신에 우리 몸에 흡수가 2배나 잘 되는 최고의 보약이 바로 두부입니다. 이 두부를 들깨가루와 함께 제대로만 드셔도 무너진 관절과 피부 탄력을 동시에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속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년 건강을 20년 넘게 연구해온 의학 박사 유호진입니다.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무릎 통증과 기미 때문에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눈물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몸은 돌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진짜 건강해지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의사가 되기 전에는 무릎이 아프면 그저 물리치료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고 피부가 칙칙해지면 좋은 비누를 쓰면 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와 임상 사례를 거치며 우리 몸은 안에서부터 채우지 않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두부와 들깨가루의 조합은 저의 20년 연구 결과가 집약된 최고의 결정체입니다. 이 정보를 주변에 고통받는 친구나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좋은 건강 비법을 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두부를 강조하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근거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구체적인 실천법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시는 만큼 단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두부를 강조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 관절을 집의 기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튼튼해도 주변을 받쳐주는 벽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죠. 여기서 벽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관절을 잡아주는 천연 보호대와 같아요. 두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가득한데 이것이 바로 근육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무릎뼈 주변을 근육이 꽉 감싸고 있어야 걸을 때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이 어긋나지 않게 잡아주거든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두부 100g은 고기 100g보다 소화 흡수율이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방 걱정 없이 근육을 채워주니 무릎 관절에 테라다우 논하는 것과 다름없죠. 피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겐도 결국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피부가 푹 꺼지고 턱선이 무너지는 것인데 두부를 꾸준히 드시면 안쪽 기둥이 다시 세워집니다. 특히 두부 속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40살에서 65살 여성들이 석 달간 매일 두부를 먹었더니 피부 탄력이 평균 23%나 좋아졌고 주름 깊이도 얕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이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는 도이쿤티우다엣 멜라닌 역할을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멜라닌이 뭉쳐서 생기는 것인데 두부가 이 과정을 차단해서 피부를 저절로 맑게 만드는 것이죠. 비싼 수분 크림 바르는 것보다 두부 속 레스틴이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겉에서 바르는 건 일시적이지만 안에서 채우는 건 오래갑니다. 화장품은 보조일 뿐이고 음식이 본질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연필이랑 메모지 준비하시고요. 다 듣고 나서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면 좋아요. 시장에서 두부 제대로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시장 가셔서 고소한 손두부 한 모 사오세요. 아침에 만들어서 오후에 다 팔리는 콩 냄새 진하게 나는 두부가 영양이 가장 풍부하거든요. 마트에서 사오셨다면 조리하기 전에 찬물에 한번 헹궈서 응고제인 간수를 빼주셔야 속 쓰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핵심 비결은 바로 두부를 냉동실에 얼리는 것입니다. 아니, 원장님, 두부를 왜 얼려요? 라고 하시겠지만 두부를 사오시면 바로 드시지 말고 하룻밤만 얼렸다가 녹여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두부를 얼리면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단백질이 농축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단백질 함량이 무려 6배나 높아져서 근육을 만드는데 최상의 보약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고야도우라고 부르며 아주 귀하게 대접받는 건강식입니다. 얼린 두부는 식감도 쫄깃쫄깃해져서 씹는 맛이 일품이고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천천히 씹어 드시면 턱 근육 운동에도 아주 좋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제는 두부를 사오시면 절반은 바로 드시고 절반은 꼭 얼려서 일주일치 밑반찬으로 활용하십니다.
두부를 데치실 때도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찬물에 두부를 넣고 불을 켜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 반드시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야 합니다. 끓는 물에 넣어야 두부 표면에 막이 형성되어 안쪽에 영양소가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살짝 데쳐서 건져내신 후에는 면포로 감싸서 물기를 꼭 짜주셔야 합니다. 물기가 있으면 다음에 알려드릴 들깨가루가 겉돌아서 흡수가 안 되거든요. 특히 기미와 검버섯이 고민이신 분들은 이 과정을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주인공인 들깨가루의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에 들깨가루 넣는 건 이미 다 아는 거 아니냐고 하시겠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잘못 보관하거나 조리 타이밍을 놓치면 귀한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저 고소한 가루만 남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반드시 생들기름과 생들깨가루를 고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파는 볶은 들깨가루는 고소한 맛은 강할지 몰라도 오메가3 지방산이 열에 의해 산화되어 버려서 관절 염증을 잡는 효능이 절반도 남지 않습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생들깨가루라고 적힌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들깨가루를 언제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두부찌개를 끓이실 때 처음부터 들깨가루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메가3 성분은 열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불을 끄기 직전에 넣고 살짝만 저어주셔야 고소한 맛과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끓고 있는 국에 들깨가루를 넣고 또 끓이면 좋은 성분은 다 파괴됩니다. 들깨가루 보관도 아주 신경 쓰셔야 해요. 산화가 굉장히 빨리 되는 식품이라 햇빛에 노출되면 일주일도 안 돼서 맛과 영양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검은 봉지에 싸서 냉동실 깊숙이 보관하세요. 유리병에 담아 검은 비닐봉지를 한 번 더 씌우면 석 달은 거뜬히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에 들깨가루 3스푼이 가장 적당한 황금 비율입니다. 여기에 생들기름 한 방울을 더 떨어뜨려 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이 연골 노화를 막고 관절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해서 움직일 때 뻣뻣함을 줄여주는 최고의 비법입니다. 기름이라고 무조건 피하지 마세요. 좋은 기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보약입니다. 이제 두부와 들깨가루의 영양 흡수를 배로 높여주는 환상의 궁합 재료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조합들을 알면 여러분의 무릎과 피부는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부 들깨, 무침의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을 섭취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식초의 산 성분이 칼슘을 이온화시켜서 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강력하게 도와줍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며 무릎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핵심 비법입니다. 두 번째는 표고버섯입니다. 두부 요리를 하실 때 말린 표고버섯을 함께 조리해 보세요.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장에서 흡수된 칼슘을 무릎뼈로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D라는 배달원이 없으면 뼈에 쌓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표고버섯이 바로 그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치가루입니다. 두부 들깨 요리에 멸치가루를 한 스푼 넣어보세요. 멸치의 칼슘과 콜라겐이 처진 볼살을 들어 올리는 천연 리프팅 역할을 합니다. 주름 시술 받으러 병원 가시기 전에 이것부터 드셔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60대 환자분 중에 피부가 유독 탱탱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매일 멸치가루를 두부와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역입니다.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요오드를 빼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갑상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데 미역이 그 부족한 요오드를 완벽하게 채워줍니다. 두부 미역국을 즐겨 드셨던 우리 할머니 세대의 지혜가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생강을 조금 갈아 넣으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관절 주변의 혈액순환을 도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추운 겨울에 무릎이 더 시리고 쑤시는 분들께 생강은 최고의 천연, 진통제입니다. 소금 대신 새우젓으로 간을 하시면 새우젓 속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두부의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4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건강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은지 그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와 들깨 요리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가 우리 몸에서 근육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밤새 잠을 자며 굶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단백질을 간절히 원하고 있거든요. 이때 질 좋은 두부 단백질을 넣어주면 근육이 쑥쑥 만들어지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힘이 생깁니다. 저 또한 아침마다 두부 반 모씩 챙겨 먹는데 오전 진료 내내 힘이 넘치는 것을 느낍니다. 치아가 약해서 씹는 게 힘드신 분들은 바나나 1개와 두부 반모 그리고 우유를 넣고 함께 갈아서 단백질 쉐이크로 드셔보세요. 여기에 들깨가루 2숟가락을 넣으면 고소함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밥의 양은 절반으로 줄이고 그 빈자리를 두부로 채우는 것이 살이 탱탱해지고 근력을 키우는 핵심입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포만감도 훨씬 오래가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하지만 한두 번 먹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고 염증이 사라지려면 최소한 8주에서 12주는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고 2주가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입안이 마르는 증상이 줄어들며 4주가 지나면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8주가 되면 거울 속의 검버섯과 기미가 흐려지며 주변에서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저희 장모님도 처음 한 달은 긴가민가 하셨지만 석 달이 지나니 무릎에서 소리가 안 나고 피부가 환해졌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병원에서 칼륨 조절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콩이나 들깨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여 여러분의 20년 후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5가지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부를 얼려서 단백질 함량을 6배로 높여 근육을 지키세요. 둘째, 생들깨가루와 생들기름을 사용하여 관절, 염증을 잡으세요. 셋째, 들깨가루는 반드시 불을 끄기 직전에 넣고 검은 봉지에 싸서 냉동 보관하세요. 넷째, 식초와 표고버섯 그리고 멸치가루를 더해 영양 흡수를 200% 끌어올리세요. 다섯째, 매일 아침 꾸준히 드시며 정성껏 30번 이상 씹어 젊음의 호르몬을 만드세요. 여러분, 건강은 결코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3개월 후면 여러분의 무릎과 피부, 그리고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 여사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 산책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동창회에서 피부가 너무 좋다며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환하게 웃으시며 원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나누면 복이 배가 되고 병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죠. 이 소중한 비법을 혼자만 알지 마시고 무릎이 아프고 피부 고민이 있는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더 큰 건강의 복을 짓는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활기차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놀라운 건강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더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